퇴근길에 들른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넉넉한 우유를 집어들고 당일 손질 스티커가 붙은 생선팩을 카트에 담으며 안도한 적 있으신가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어둔 그 우유가 다음날 아침 묘하게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덩어리지거나 포장을 뜯은 소고기 아래 흥건히 고인 핏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올라와 결국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던 경험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계절 탓을 하거나 냉장고 성능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탓했겠지만 단언컨대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결제한 대형마트들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상상조차 못한 원가 절감과 시스템 붕괴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가족들의 장바구니를 채우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들이 어떻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겉으로는 초신선을 외치면서 정작 냉장 설비와 매장 관리를 방치해 상한 음식을 진열대에 올리는 유통 대기업들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볼모로 사모펀드식 수익 뽑아먹기에 혈안이 된 구조적 함정도 고발합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우유와 치즈를 집 앞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매장보다 무려 30%에서 60%까지 바가지 쓰고 있었다는 계산서의 비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장보기 소비자의 상위 90%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진열대를 판별하게 될 것이며 영상의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맹신했던 대형 유통사 PB생수가 숨겨온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자재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기초부터 짚어봅시다. 신선식품 유통의 핵심은 산지에서 도축되거나 수확된 식자재가 고객 손에 쥐어질 때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콜드체인입니다. 완벽한 신선도를 지키려면 도축장부터 물류창고, 운송트럭, 매장 쇼케이스까지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선식품을 만드는 기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업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후화된 쇼케이스 냉각 장치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며 냉장 쇼케이스의 토출 온도를 미묘하게 올려버리는 꼼수를 부립니다. 마치 도색만 번지르르 하고 오일이 새는 중고차를 신차 가격에 파는 꼴입니다. 냉각 팬 소리는 나지만 실제 식품 온도는 세균 증식 기준선을 넘나들고 결국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신선육과 유제품이 집으로 가져가는 짧은 순간에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인력 감축이라는 독이 결합합니다. 매장 인원을 줄여버리면 물류트럭에서 하역된 냉동 냉장 박스들이 적정 온도가 보장되지 않는 상온 통로와 창고 바닥에 수시간 동안 방치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얼어있던 생선이 상온에서 녹아내리며 드립이라 불리는 육즙이 빠져나가고 세균이 번식하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해 그대로 다시 냉동고에 쑤셔 넣는 구조입니다. 결국 진열대의 신선식품 라벨은 철저한 관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원가 절감 압박 속에서 방치되다 가까스로 진열된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매장 인테리어와 최첨단 AI 카메라, 스마트 카트 같은 거칠의 기술에는 수백억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안전선인 냉각기와 현장 인력은 쥐어짜는 유통현실. 지금부터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들이 어떻게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지 11가지 실체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1위는 매장 건물과 설비의 처참한 방치 시태입니다. 오늘 당장 집 근처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진열대 상품 대신 구석진 곳들을 둘러보세요. 여름철만 되면 냉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성에가 끼거나 물방울이 줄줄 흐르는 오픈 쇼케이스, 매장 천장 누수로 계산대 옆에 파란 양동이를 며칠째 받쳐두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퇴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만졌을 때 미지근한 고장난 냉동평대에 냉동만두와 피자를 억지로 진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나중에 측정한 제품 내부 온도는 기준선인 영하 18도가 아니라 영상 4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멈춘 에스컬레이터는 수리 중 푯말만 붙은 채 방치되고 주차장 아스팔트는 푹 파여 있는데도 보수조차 하지 않습니다. 설비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를 아껴 장부상 이익을 쥐어짜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열대 위에서 상해가는 식품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10위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쥐어짜기입니다. 계산대에서 일하거나 매대 사이를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현장 직원 처우를 밑바닥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정규직이 퇴사해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자연감소 방치 정책으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남은 직원이 둘셋씩 떠안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마트 노동조합 관계자는 한때 안정적이던 대형마트들이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맞추는 고강도 노동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숙련 직원들이 경무에 지쳐 나가떨어져도 본사는 인건비를 아꼈다며 자축합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계산대가 하나뿐이거나 오후 늦게까지 진열대가 비어있어 짜증을 낼 때 그 뒤편에는 식사조차 거르고 뛰어다니는 소수의 현장 인력이 존재합니다. 9위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대형마트 서비스 만족도 및 품질 평가 데이터를 보면 매장 관리와 신선식품 품질, 쇼핑 편의성 부문에서 일부 전통 대형마트들은 수년째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한 불만은 다름 아닌 신선식품의 조기 변질과 품절로 인한 빈 진열대였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커머스 로켓프레시와 저가 공세를 펼치는 창고형 할인점, 식자재 전문마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기존 대형마트들의 입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품질 관리 실패와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굳이 갈 이유가 없는 매장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집 냉장고 속 식자재 상태가 걱정되고 마트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뒤로 갈수록 유통 대기업들의 본색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8위는 알짜 부동산과 자산을 털어먹는 기형적인 자산 유동화에 덫입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 대형마트들은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핵심 점포 토지와 건물을 수조 원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에 들어가는 세일 앤 리스백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유동성 확보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건물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운영했지만 이제는 매달 수백억의 막대한 임차료를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자 신탁에 상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빚을 갚겠다고 집을 헐값에 넘긴 뒤 평생 비싼 월세를 내며 사는 꼴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막대한 임대료 비용은 결국 매장 가격 인상과 행사 축소, 직원 감축과 신선도 관리 비용 삭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7위는 사모펀드 인수합병이 남긴 천문학적인 부채의 족쇄입니다. 국내 대형마트의 사례를 보면 이 유통업의 비극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형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금의 절반 이상을 마트 법인 자체를 담보로 빌려온 차인 매수 자금으로 채웠습니다. 회사를 산 주체는 사모펀드인데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은 마트 법인 장부에 얹혀진 것입니다. 피인수 이후 마트는 벌어들인 돈을 매장 현대화나 산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는커녕 금융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린 유통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췄고 그 결과는 매장의 슬럼화와 서비스질 저하로 귀결되었습니다. 금융노름으로 입속을 챙기는 동안 마트를 믿어온 서민들과 현장 노동자들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6위는 현장 인력은 자르면서 감시용 기술에만 수십억을 쏟아붓는 기만적인 기술 투자입니다. 마트 본사들은 인건비 핑계를 대며 직원을 뽑지 않으면서도 매장 곳곳에 직원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에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매대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해 매시간 진열대를 스캔하고 AI가 자동으로 재고 점수를 매겨 점포별 순위로 압박합니다. 물류 하역장에는 안전조끼 착용을 감시하는 AI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전자 의무 표시기인 디지털 가격표도 전 매장에 도입했습니다. 겉으로는 스마트 혁신이라 포장하지만 본질은 가격표를 교체하던 현장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깎아내고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인간에 대한 투자는 아까워하면서 기계에는 수백억을 쓰는 유통 대기업 앞에서 따뜻한 장터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위는 당일 생산, 매일 즉석 제조라는 베이커리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면 매일 매장에서 직접 반죽해 구워낸 신선한 빵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지만 실제 매대 뒤편의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다수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공장에서 화학 팽창제와 유화제, 보존료를 듬뿍 넣고 얼려둔 냉동생지를 납품받아 오븐에 넣고 데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종 굽는 행위를 매장에서 했다는 이유로 즉석 제조 문구를 버젓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통밀 100%로 홍보하는 빵의 라벨을 보면 수입산 정제 소매분이 80% 이상이고 통밀가루는 5% 남짓에 캐러멜 색소로 갈색빛을 낸 무늬만 통밀빵이 팔려나갑니다. 소비자는 장인의 신선한 빵값을 내고 공장제 냉동빵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4위는 상온 방치와 콜드체인 붕괴로 썩어가는 신선식품의 공포입니다. 주부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한 분노가 마트에서 사온 생닭의 역한 냄새와 소고기 바닥에 고인 거무죽죽한 변색육입니다. 식약처 점검에서도 축산물 보관 온도 기준인 영상 5도를 넘어 상온에 가까운 온도의 육류를 방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냉장 펠릿들이 인력 부족으로 20도가 넘는 복도에 서너 시간씩 방치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번 상온에 노출되어 미생물이 증식한 육류는 다시 차가운 쇼케이스에 넣어도 내부 부패가 멈추지 않습니다. 100g당 1만원이 넘는 한우를 샀는데 겉만 붉은 조명으로 속였을 뿐 포장을 뜯자마자 악취가 진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력을 줄인 대가를 소비자가 식중독 위험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3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벌어지는 대면 서비스의 무차별 폐지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매장 내
전문 대면 코너들을 소리 소문 없이 철거했습니다. 생선 내장을 발라주고 조리법을 알려주던 수상 코너와 원하는 두께로 고기를 썰어주던 정육 코너를 대거 없애고 본사에서 포장해 내려보내는 밀봉팩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렴하게 식사하던 매장 내 푸드코트와 문화센터 강좌들 역시 수익성을 이유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부들이 모으던 종이 스탬프 제도와 포인트 혜택도 슬그머니 축소했습니다. 마진율을 올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대가로 대형마트는 사람 냄새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차가운 플라스틱 포장지 창고로 전락했습니다. 2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엉터리 멤버십 포인트의 사기극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앱 바코드로 적립할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형마트들의 기본 결제 적립률은 고작 0.1% 수준입니다. 즉 10만원어치 장을 가득 채워 결제했을 때 스마트폰에 쌓이는 금액은 고작 100원입니다.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으려면 무려 500만원어치를 긁어야 합니다. 반면 마트 앱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모든 개인 소비 데이터를 샅샅이 수집해 타깃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소중한 소비 빅데이터를 넘겨주고 손에 쥐는 보상은 껌 한 통도 못 사는 100원짜리 포인트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위는 우리 집 앞 골목에 침투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노골적인 바가지 가격 횡포입니다. 퇴근길, 큰 길과 대형마트까지 가기 번거로워 집 앞 SSM 매장을 열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판과 유니폼이 대형마트와 똑같으니 가격도 비슷할 거라 믿겠지만 실상은 충격적입니다. 가격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동일한 제조사, 동일 용량 제품임에도 대형마트보다 집 앞 슈퍼마켓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900ml 흰 우유가 대형마트에서 2,900원대일 때 집 앞에서는 3,200원대로 10% 이상 비싸고 체다 치즈나 참치캔 같은 가공식품은 무려 30%에서 최고 60% 이상 비쌉니다. 두부나 즉석밥조차 15% 이상의 마진이 얹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집 앞 매장에서 장을 보면 1년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생돈을 더 쓰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편리함이라는 덫을 놓아두고 소비자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여기까지 분통을 터뜨리며 영상을 본 보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유통 대기업들의 기만과 꼼수를 파헤쳤다면 이제는 우리의 식탁과 지갑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매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투명한 원칙을 지키는 대안들을 가성비 옵션부터 프리미엄 대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대형마트의 필수, 물가 안정, PB라인과 전략적 마감 할인의 스마트한 활용입니다. 대형마트의 고마진 일반 브랜드 가공식품 대신 이마트의 노브랜드, 홈플러스의 심플러스나 시그니처, 롯데마트의 오늘 좋은 중 필수 생필품으로 지정된 기본 품목들을 정밀 타격하는 것입니다. 900원대 콩나물, 1000원대 두부, 1A 등급 원유 100%를 사용한 1000원대 PB 우유는 가격 모니터링 압박 때문에 대기업들이 함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는 방어선 상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녁 8시 30분 이후 시작되는 노란색 마감 할인 스티커를 공략하세요. 당일 입고된 무항생제 한우나 생물 생선, 모둠초밥 같은 신선식품들이 마감 직전 30%에서 최대 50%까지 가격이 꺾입니다. 대기업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자재 본연의 가치만 뽑아먹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1인당 4,000원 안팎으로 신선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알뜰한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산지 직송 콜드체인의 원조인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수익성에 목을 매는 동안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가와 결합해 당일 새벽 농민이 직접 수확하고 포장해 진열하는 로컬푸드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농민의 이름과 사진, 생산지, 수확 날짜가 인쇄되어 있어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는 일반 마트 채소와 신선도 자체가 다릅니다. 갓 단 흙 묻은 잎채소를 사오면 열흘이 지나도 파릇파릇 살아있는 신선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 역시 중간 유통마진을 건너뛰어 일반 마트 대비 15%에서 25%가량 저렴합니다. 가공식품 가격은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채소와 한우, 과일만큼은 가장 믿을 수 있어 건강한 집밥을 차리는 가정에 최적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철저한 대량 구매 파워와 미생검수를 자랑하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신선육 및 델리라인입니다. 국내 마트들이 설비 투자를 아낄 때 코스트코는 매장 전체를 냉장 창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저온 에어커튼 시스템과 전면 유리 오픈 가공실을 고수합니다. 소비자가 투명 유리병 너머로 위생복을 갖춰 입은 전문가들이 원육을 손질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 소고기나 무항생제 닭가슴살은 일반 마트 수입육보다 30% 이상 저렴하면서도 잡내가 없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대용량 포장이라 연회비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소분해 냉동동 보관하면 스테이크 한 끼를 6,000원대에 즐길 수 있어 가성비와 육류 품질을 동시에 챙기려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과 친환경 가치를 극대화한 한살림 및 자연드림 생협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해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 매장들은 국가공인 유기농 기준보다 까다로운 자체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화학 첨가물과 보존료, 팜유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통 압착 참기름, 무항생제 유정란, 논지에모 축산물만을 고집합니다. 여기서 파는 통밀빵을 먹어보면 버터 향료 대신 구수하고 담백한 곡물 본연의 질감이 느껴지며 소화가 편안합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가격이 20%에서 40% 높으며 가입비가 필요하지만 어린아이의 이유식이나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가족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안식처입니다. 이 대안들을 현명하게 조합한다면 유통사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식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진열대 앞에서 내 돈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전 쇼핑 6가지 원칙입니다. 화면을 캡처해두고 장 보러 갈 때마다 확인하세요. 첫째, 신선육 바닥에 흡수 패드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핏물이 고여 있다면 콜드체인이 깨진 신호이니 피하세요. 둘째, 우유는 라벨에서 국산 원유 100%를 확인하고 탈지 분유를 섞은 가공유는 거르세요. 셋째, 베이커리 코너의 즉석 제조 문구에 속지 말고 냉동 생지 여부와 화학 첨가물 유무를 확인하세요. 넷째, 집 앞 SSM에서는 비싼 일반 브랜드 가공식품을 피하고 가격 방어가 적용된 필수 PB 품목 위주로 구매하세요. 다섯째, 채소와 과일은 내부로 밀봉된 제품보다 생산자 실명과 수확일자가 명확한 로컬 푸드 코너를 활용하세요. 여섯째, 화려한 조명 대신 쇼케이스 내부 온도계가 영상 5도 이하를 유지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유통업계가 설비를 방치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이유는 소비자를 손쉬운 이윤의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칠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유통의 본질을 따져 묻기 시작할 때 기업들도 소비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매주 집 앞 슈퍼에서 바가지를 쓰고 계실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생수 브랜드들의 취소원과 수질검사 불합격 실태를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식탁과 지갑, 이제 우리가 똑똑하게 지켜냅시다.